빨리 끝냅시다. 보자. 60번, 61번입니다. 보시죠. 이거, 내가 뭐 때문에 자꾸 이 문제를 강조하냐면, 자꾸 다른 책하고 다르게 이거 나와 있어서 내가 그런다고 그랬죠. 뭐 있냐? 여기 있다. 아, 아니네? 아, 요 문제는 아니네. 미안해. 그냥 1대1 함수 좋네. 그렇죠. 1대1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조건이 좀 까다롭죠. fx가 마이너스 f의 역함수 x 마이너스 2x가 돼 있다라고 했죠. 이거 일일이 다 찾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일일이 다 찾는단 말은 1일 때하고 2일 때하고 3일 때 다 대입해 봐야 된다는 소리야. 이건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이건 시간 엄청 오래 걸려. 그러니까 이 문제 ff의 1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f의 역함수 1이 얼마야? 마이너스 2야. 그 다음에 ff의 2가 여기까지만 할 거야. 잘 봐. f의 역함수의 2가 마이너스 4야. 그 다음에 ff의 2가 3이 f의 역함수의 3이 얼마냐? 마이너스 6이야. 자, 시작하는 데를 꼭 찾아야 돼. 이게 조건이 이거밖에 없단 말이야. 조건 얘밖에 없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너희들이 뭘 해야 되냐면 얘가 1대1 대응이 되는 저걸 완성을 시켜야 돼. 자,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겁나 어려워지는 거야. 왜냐면 경우의 수가 많아질 거라서. 이해됐지? 이게 x에서 x로의 함수, 아니, x에서 x로의 함수인데 1대1 대응까지 되어야 되니까 1, 2, 3, 4, 5, 6, 7이고 1, 2, 3, 4, 5, 6, 7이고 이 모든 값을 알아야 얘를 찾을 수 있다는 뜻이야. 그 말은 얘에서 여기로 갈 때 어떻게 가냐에 대한 모든 걸 다 찾아야 되는데 조건은 하나, 둘, 세 개밖에 없는 거야. 이 조건으로 무조건 찍어내야 돼. 알았죠?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찾아야 돼.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거.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와, 엄청 많은데 이거 다 경우의 수잖아. 그치? 노가다인데 어느 걸 가장 먼저 하냐면 내가 때리고 있는데 가장 먼저 하면 되지. 왜 얘를 가장 먼저 하면 돼? 얘가 지금 숫자가 가장 커서인가? 마6? 네, 마6. 뭐냐면 이 녀석이 취하는 값이 있을 거고 이 녀석이 취하는 값이 있을 거다 이 말이야. 그치? ff의 3하고 f의 역함수 3이 취하는 값이 두 개가 주어질 건데 그 두 개를 취한 값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6이 되고 있는 거야. 마이너스 6. 근데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건 2하고 7밖에 없거든. 그치? 2하고 7밖에 없다고. 나머지 숫자들은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 마이너스 2, 2하고 3 나올 수도 있고. 그쵸? 그 다음에 뭐 2하고 4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가능하단 말이야. 그런데 얘가 나올 수 있는 건 1, 7밖에 없어. 그러니까 스타트 라인을 찾아줘야 되는 거야. 여기서 스타트를 해야 되는 거죠. 어? 야, 스타트를 어떻게 쓰냐? ART지? 미쳤나봐. 자, 스타트 라인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게 제일 경우의 수가 적은 걸 찾아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것도 노하우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1이고 얘가 6, 얘가 1이고 얘가 7인 거지. 그러면 내가 FF의 1이 얼마가 되고, FF의 3이 얼마가 되고 1이 되고 F의 역함수의 3이 7이 되니까 F의 7이 3이 된다. 여기서 시작해야 되는 거야. 메모는 이것만 해놓고 나머지 니들이 해. 알았지?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쪽으로 가겠지, 너희들이. 마사가 돼야 돼. 마사가 되려면 얼마하고 얼마가 있어야 되지? 이 고민을 할 거라 이 말이야. 2, 6? 한 요 정도 생각하겠지. 그 다음 마 2가 나와야 돼. 이제 얼마가 되지? 이렇게 생각해. 그리고 나서 그걸 싹 다 한 다음에 오류가 없으면 그게 그냥 답이라고 생각하고 풀면 돼. 근데 하다가 뭔가 오류가 생기면 에이 젠장 내가 뭐 생각 잘못했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끌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됐냐? 여기서부터 끌고 가는 거야. 그래서 F의 7이 3이야? 이미 하나는 결정했어. 이런 느낌으로 가면 돼. 이렇게. 근데 여기가 이제 합성함수까지 나와 있으니까 보통은 나는 하나를 더 쓰고 해요. 이렇게. 합성함수까지 있어서. 보통 이렇게 두 개를 벤 다이어그램 그려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풀면 이렇게 적어 놓고 벤 다이어그램 조금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맞춰서 가면서 이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엔 다 노가다입니다. 아시겠죠? 아마 6, 2 넣겠지. 2, 6 넣겠지. 2, 6 넣겠지. 그 다음에 아마 여기가 얼마냐? 2, 6 했으니까 3, 5 뭐 이렇게 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노가다를 해봐야 되는데 그건 경우의 수를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얘를 찾아낼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 문제의 성패가 갈려. 못 찾아내면 어차피 틀려. 여기 끝에 라인은. 근데 이런 거 찾을 때 제일 경우의 수가 없는 걸 찾아야 돼. 이렇게. 아, 차 안에 이거 연습을 해야 돼, 이거는. 이건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죠. 연습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보고. 그래서 저기가 나오는 거 한 번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기하게도 이런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또 찾았죠? 그래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또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슷한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63번입니다. 63번하고 64번은 뭐가 중요하냐면 그냥 적어놔. 63번하고 64번은 뭐가 중요하죠? y는 x 이외의 점에서 만난다는 거야. 누가? 역함수하고 본래함수가. 여기 있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얘는 1차 함수고 얘는 2차 함수니까 만나봤자 최대 2개야. 뭐 그럴 수 있는데 뭐 잠깐만 더 만날 수도 있나? 어떻게 잘 그리면? 그런데 지금 이게 뭐냐면 원래 함수하고 y는 x 이외의 점에서 y는 x 이외의 점에서 누구하고? fx하고 f의 역함수 x의 교점이 존재한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알았죠? 이거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63번하고 64번은 다 그런 의도로 낸 거예요. y는 x 이외의 점에서 교점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언제 그렇죠? 언제? 항상 그러진 않아요. 항상 그러지 않아. 그러면 그걸 도대체 언제 의심해 볼 건데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그치? 언제? fx가 감소함수일 때. fx가 모든 감소함수가 다 그런 건 아닌데 fx가 감소함수일 때 저런 일이 발생합니다. y는 x 이외의 점에서 fx하고 f의 역함수 x의 교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y는 x로 모든 게 다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야. 언제? 감소함수일 때. 감소함수일 때. 저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 봐봐. 여기가 2가 있어. 2가 있어. 그 다음에 얘 완전 제곱식하면 어떻게 되죠? x의 제곱, x-2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2,2입니다. 2, 그 다음에 이가 y는 x가 여기 있겠죠? y는 x가 여기 있어. 2,2 지나죠. 그러면서 제가 싹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내려오죠.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애야. 그래프가 fx가 이미 왼쪽에 있어. 그리고 얘가 역함수가 존재해야 되니까 이쪽 그래프는 대충 이렇게 그려지겠죠. 뭐 다르게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충 그려집니다. 괜찮습니까? 직선이니까 x에다 2 넣으면 당연히 0 될 거야. 2 넣으면 2가 되죠. 2 대입하면 2가 되죠. 2,2 대입하면 항상 지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져야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소하니까 감소해야지.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이 그래프는 역함수 그리더라도 원래 교점 몇 개밖에 안 생긴다고? 하나밖에 안 생겨. 원래는 여기만 생긴다고. 요렇게. 그러니까 y는 x 위에서 만들어지는 건 얘밖에 없다는 소리야. 이해됐죠? 역함수를 구하더라도. 그러면 나머지가 더 있잖아. 지금 문제가. 왜 갑자기 워닝이 뜨고 있어? 어디 있냐? 여기 있다. 이게 더 있잖아. 알파하고 알파 플러스 6이 더 있단 말이야. 그럼 저게 더 존재한다는 소린 거야. 저게 더 존재한다는 소린 거지. 그래서 얘네들이 역함수를 내가 그렸을 때 나와야 되니까 잠깐만. 그래도 살짝 비슷하게는 그려야 되죠. 이렇게 맞지? 여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역함수를 내가 이제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지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어디가 알파가 잠깐만 꼭 여기여야 되나? 꼭 0이어야 되냐? 내가 너무 0처럼 그렸네. 너무 꼭 0처럼 그렸다. 그치? 너무 0처럼 그렸다. 여기 꼭 0 아니야. 알았지? 너무 y절편 답이 0이냐 혹시? 답이 0이야? 내가 왜 너무 0처럼 그렸지? 네, 그렇대요. 아무튼, 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점이 뭐가 된다라는 거야? 알파가 되고 여기가 알파 플러스 6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얘만 우리가 조금 알고 풀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지? 그래서 얘 좀 알아야 돼. 제발 알아야 돼. 제발 알아야 돼.
그래서 다른 점에서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이거는 언제 일어나냐, 언제 내가 그런 의심을 할 거냐라고 하면 감소함수일 때만. 증가함수일 때는 절대 그런 일 없어. 증가함수일 때는 무조건 y는 x에서만 만나. 근데 감소함수일 때만 이런 일이 생겨나니까 얘만 우리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얘 꼭 체크하시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네, 그렇게 보시죠. 야, 아파. 설마 이거 못 구하는 건 아니죠? 저기 내가 0을 그려놔가지고. 미안하다. 이거 보면, 원래는 뭐냐, 여기가. 알파 플러스 6, 여기도 x축 아니야, 알았지? 그냥 내가 답을 알았나봐. 답을 알았나봐. 네모에 알았지? 여기도 어떻게 되는가, 원래는? 네모, 알파 플러스 6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역함수니까요. 빵 같겠죠. 만나니까.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푸는 거야. 알파, 알파 플러스 6으로 해서 이제 푸는 건데. 신기하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보시죠. 이거 어떻게 알았지, 내가? 잠깐만. 잠깐 기다려봐. 기다려봐. 내가 뭘 했지? 잠깐만. 내가 뭘 더 했나요? 내가 어떻게 푼 거야? 그렇지. 아니, 그래, 아무튼, 네. 하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거 한번 보시고요. 밑에 거는 그 완전 얘하고 똑같은 건 없어가지고 감소함수인 걸 찾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개수만 물어봤는데 이 의도 자체가 일반적으로 이 문제 못 푸는 이유가 뭐 때문에 못 푸냐면 이것 때문에 못 푸는 거야. y는 x 위에만 있다라는 거 우리가 계속 그렇게 인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럼 이 녀석들은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y는 x가 없는데요? 이렇게 말한다고. 이제 그것 때문에 틀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문제를 보시면 얘가 지금 다 감소함수거든. 얘가 감소거든. 감소. 그치? 얘는 좀 빨리 감소하고 얘는 좀 천천히 감소하는 이런 그래프야. 이렇게 생긴. 그러니까 당연히 역함수가 딴 데서도 만나게끔 그려지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얘 한번 그려보시면 얘는 위에 거보다 좀 더 쉽습니다. 그래서 교점의 개수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일단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프는 요건 그려보시면 돼요. 나와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볼까요? 봐봐. 65번은 이렇게 나와 있지. 뭐냐면 FA1이 3 또는 FA1이 2 또는 FA3은 2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는 돼 있어. 또는 항상 어려워. 알았지? 원래는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는 거지. 얘 문제처럼 이렇게. 그냥 아니다. FA1은 0이 아니고 FA-1은 1이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는 지금 FA1이 1이 아니고 FA-1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 게 이거는 그리고야. 알았죠? 둘 다 아닌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요거하고 위에 거하고 비교를 해볼 건데 어차피 위에 거 풀 때 내가 부정으로 풀어서 이 부분이 필요한 거야. 요 부분 필요한 거라고. 알겠지? 요 부분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그 밑에 문제에서는 이 부분만 있는 거야. 이미 부정해버려가지고.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 풀 때도 다 여사건으로 해결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사건을 해결하는데 FA1 또는 이렇게 돼 있고 또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는 전체 함수의 개수 4의 4제곱이죠. 4의 4제곱이지. 4 이렇게 하니까 얘가 전체 함수의 개수는 4의 4제곱이야.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해야 돼. FA1이 3이 아니고 라고 돼 있어. FA1이 3이 아니고. 이거 동시에 만족해야 돼. 여기서 여기까지가 동시에 만족해야 돼. 알았죠? FA1이 3이 아니고 그러면 1은 3으로 가면 안 되고 나머지 2개는 갈 수 있다는 소리야. 3개는 갈 수 있다는 소리야. 4개니까 지금. FA1이 3이 아니고 라고 돼 있으니까 1은 3으로만 안 가면 돼. 그럼 3으로만 안 가면 되니까 1, 2, 4는 갈 수 있어. 3가지. FA2가 2가 아니고 라고 돼 있으니까 2가 아니기만 하면 돼. 그럼 얘는 1, 3, 4로 갈 수 있어. FA3이 2가 아니고 라고 했으니까 2가 아니, 그러네. 얘도 1, 3, 4로 가면 돼. 알았죠? 얘네들하고 함수가 같으냐 안 같으냐 나도 몰라. 중요한 건 여기 조건은 아니고만 지켜주면 되는 거야.
됐죠? 근데 잠깐만, 이 새끼 뭐야 근데? 얘 빠뜨리면 틀려. 중요해. 얘 뭐야? 이거 중요하다고. 얘 뭐야 뭐? 이거 뭐야? 지금 누구누구만 결정했어. F의 1, F의 2, F의 3을 결정한 거잖아. 4는 어쩔 건데? 이거야. 알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4는 뭐라고? 4는 어쩔 건데? F의 4는 어쩔 건데? 그렇게 물어보는 거라고. F의 4는 조건이 없어. 아무 데나 가도 돼. 1, 2, 3, 4 아무 데나 찍어도 된다고. 그래서 이거 빠뜨리면 저 4의 4제곱에서 27밖에 안 빼게 된다고. 그럼 틀려. 선생님이 영악하면 그거 보기에 넣어놔. 알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얘가 꼭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고, 밑에 문제 풀 때도 당연히 3개인가 밖에 조건이 안 나와 있어. 밑에 2개인가? 네. 그럼 나머지 애들은 여유가 있는 거야. 알았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생각하고 풀어야 돼. 제발. 그래서 빼기 얼마로 해줘야 되는 거야? 빼기 얼마? 3 곱하기 3 곱하기 3에다가 얼마? 4를 곱해줘야 되는데, 요 4가 중요한 거야. F의 4는 어쩔 건데? 이렇게 됩니다. F의 4의 선택. 이렇게 돼요. 어디가? 여기? F의 1이 3이 아니고니까. 3 빼고 나머지 되잖아. 3으로만 안 가면 되고, F의 1이 3으로만 안 가면 돼. 그러면 F의 1은 1 선택해도 되고, 2 선택해도 되고, 4 선택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 근데 나머지는 뭐라고? 이해했어요. 이해했어? 네.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거 한번 보시는데, 밑에 거가 훨씬 더 쉽죠? 왜냐면 원소를 줄여놔 버렸기 때문에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죠. 그 다음에 67번도 엄청 어렵다고 했죠, 내가. 67번도 엄청 어렵다고 했는데, 67번에서는 우선은 밑에 나 노가다는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니들이 나 노가다는 해야 돼. 나 말고 나. 여기 괄호 나. 알았지? 괄호 나는 노가다야. 그러니까 해야 돼. 알았지? 괄호 나는 노가다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왜 나 녹화 안 하고 있어? 괄호 나는 노가다야. 해야 돼. 이건 어쩔 수가 없다고. 위에 가가 뭐라 그랬어 내가? 1대1 함수다라고 이야기했지. 그것만 조심해. 1대1 함수를 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처럼 이미 서로 다른 두 원소, 내가 이렇게 몇 번 말했는데 설마 아직도 생각 안 하고 있으면 안 돼. 알았지? 이거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 그럼 그냥 무의식 중에 그런가 보다 해야지. 얘 딱 나오면 와 둘이 안 갔대 어쩌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둘이 안 갔대 어쩌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미 서로 다른 두 원소 XY에 대하여니까 가를 해석할 때 우리가 X1, X1하고 X2가 같지 않으면 FX1하고 FX2가 같지 않다. 이렇게 그냥 바로 해석이 나야 돼. 함수값 둘이 안 같다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알았죠? 그래서 1대1 함수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 나 노가다가 편한 건 아닌데, 솔직히 편한 건 아닌데 이제 가는 제낀 거지. 1대1이네 이렇게 넘어가는 거고, 가는 뭐지 이런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럼 가는 1대1이니까 넘어가고, 이제 나는 그때부터 이제 노가다를 화이팅 꼭 해보세요. 너 다 해봐야 돼. 다 이거 노가다라 다 해봐야 돼. 알았지? x가 1일 때 y가 0일 때, x가 0일 때 y가 1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1일 때, 이거 다 해보셔야 됩니다. 세 가지 나오죠? 그 세 가지 다 해보셔야 된다고요. 진짠데 해봐라. 나와있습니다. 그랬더니 밑에 똑같은 문제가 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잠깐 문제가 아예 똑같은 건 아니죠? 네. 여기는 지금 b가 달라요. b가 요 578번 유사 문제는 b가 달라요. b가. 알았죠? b가 조금 더 달라져 있는 상태고, 1대1 여기 이렇게 좀 쉽게 줬죠? 이렇게, 이거 대우명제니까 이것도 1대1이야. 알지? fx하고 fy가 같으면 x하고 y가 같다. 이거 대우명제지, 대우명제. 1대1 대응의 대우명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가다입니다. 단 5개 정도밖에 없으니까 최대 5개야. 이런 거 꼭 풀어야 돼. 야, 보기를 봤는데 230까지야. 그럼 포기해. 못 풀겠으면. 근데 보기를 봤는데 경우의 수가 5가지밖에 안 돼. 그럼 어떻게든 풀어요. 5가지밖에 안 되잖아요. 알았지? 확인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가볼까요? 잠깐만. 얘도 문제가 없지. 문제를 찾아야 되는데.
봅시다. 그냥 내가 살짝 걸리는 부분들은 그냥 다 유사해. 그러니까 풀어보라고 한 겁니다. 내가 살짝 걸리는 것들. 이게 1, 2, 3, 4고요. 이런 거 좀 그래요. 어떤 하고 모든 하고는 사실은 좀 애매합니다. 모든 하고 어떤 두 원소에 대하여 FA하고 FB가 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만 그러니까 언제 여사건을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항상 하잖아. 언제 여사건으로 풀고 언제 그냥 풀어요 라고 이걸 우리가 계속 고민한단 말이야. 그러면 딱 봤는데 어떤 이야. 그러면 하나만 같아도 되고 두 개만 같아도 되고 세 개만 같아도 되고 네 개 다 같아도 돼. 귀찮잖아. 그치? 그럼 어느 게 더 좋아? 모두 안 같으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지. 그럴 때 여사건을 쓰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정을 하겠죠? 그래서 두 원소가 있는데 A, B에 대하여 요거는 두 원소는 부정하면 안 된다 그랬지? 모든 A, B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FA하고 FB가 같지 않다라는 사건으로 바꾸면 되는 거야. 여사건으로 만드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부정할 때 이 부분만 조심하라 그랬지. 이 두 원소 이런 거는 부정하면 안 돼. 그럼 세 원소냐? 한 원소냐? 네 원소냐? 이렇게 된다. 이런 거 말이 안 되잖아. 그치? 이런 것들은 논리적으로 생각해보고 이게 이제 대전제잖아. 일단 두 개는 있어야 되니까 그 두 개로 비교하는 거니까. 그 두 개의 대전제를 바꾸면 안 돼. 알았죠? 두 개를 세 개로 바꾸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두 원소를 가지고 모든 A, B에 대하여 FA하고 FB가 같지 않다 1대1 대응인 거야. 1대1 대응 함수의 개수는 알지? 팩토리얼이야. 1대1 대응이 팩토리얼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4개 있으니까 4팩토리얼이 1대1 대응인 겁니다. 알고 계시죠? 그 다음 함수 전체 개수는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이게 이제 나중에 중복순열이야. 근데 우리는 4 곱하기 4 곱하기 4로 배우는 거죠. 아니, 확통해서 그렇다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부정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만 이야기했고요. 유사문항은 나중에 찾아볼게요. 그 다음에 그 71번 그 공역과 치역이 같은 거는 꼭 한번 해보시는데 내가 이걸 잠깐 나 봐봐. 두 가지로 풀어드렸거든요. 두 가지로 풀어드렸는데 선택 꼭 해. 선택을 꼭 해서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말은 이게 이렇게 되면 돼.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모두 다 화살표를 받으면 돼. 두 개를 받든 세 개를 받든 어쨌든 화살표를 받으면 돼. 그래서 모두 다 화살표를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첫 번째는 그 분할하는 방법이 아마 답지에는 먼저 나와 있을 거야. 분할. 그러면 세 개로 분할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1, 1, 3 이렇게. 그러면 한 개, 하나, 세 개. 그래서 하나 쪼개서 얘는 무조건 1로 보낸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되고 화살표를 한 개씩 보내면 되지. 이렇게 세 개로 쪼개서 1대1 대응을 만들면 되는 거야. 잠깐 이해됐냐? 얘를 분할을 해. 그래서 하나, 세 개의 그룹을 만든 다음에 얘네들 화살표를 얘한테 하나씩 주는 1대1 대응을 만들어 버리면 된다고. 이해됐지? 근데 하나, 세 개 말고 또 뭐 있냐? 하나, 두 개 이렇게.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떻게 쪼개냐면 내가 하나, 두 개를 쪼갠 다음에 화살표 하나씩 1대1 대응으로 돌리면 되는 거지. 이게 분할하는 방법이야. 이게 어쩌면 제일 나을 수도 있어. 분할하는 게. 분할을 너희들이 잘 못해서 그런 거지. 특히 뭘 못하냐면 1, 2, 3이면 내가 5개 중에 하나를 고르고 4개 중에 하나를 고르고 3개 중에 3개를 고른 다음에 반드시 똑같은 게 있으면 2분의 1로 나눠줘야 되는 걸 놓치지 않으면 돼. 이게 우리가 경우에서 했으니까. 알았죠? 그 다음에 얘는 5 컨비네이션 1이고 얘는 4 컨비네이션 2가 되고 얘는 2 컨비네이션 2가 되고 똑같은 게 있으니까 당연히 다시 2분의 1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1, 2, 3이 있을 때 얘네들하고 1대1 대응이니까 다시 여기다가 3팩토리얼을 해도 되는 거지. 이렇게. 이게 우리가 이제 분할을 통해서 푸는 방법입니다. 아셨죠? 분할을 통해서 푸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이 좀 더 어려우니까 우선은 이렇게 이해하세요. 하나 더 설명하고 싶은데 시간도 부족하고. 이게 두 번째 풀이야. 두 번째 풀이. 아마 분할 설명하면 분할로 하던데. 그렇죠. 분할로 하세요, 그러면. 그렇죠. 하나 더 있는데 분할로 해. 어느 정도 봅시다. 넘어가겠습니다. 빨랑빨랑 보자. 73번. 73번은 이거는 나한테 누가 물어본 게 아닌가? 73번 한 번만 볼까요? 빨리빨리 끝내자. 지금 몇 시냐?
빨리 끝내버릴 거야. 어차피 집중해서 한번 봐봐. 가는 1대1 대응이니까 생각할 필요 없고요. f의 3은 6이다도 정해져 있으니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1, 2, 3, 4, 5죠. 그 다음에 1, 2, 3, 4, 5, 6이죠. f의 3은 얼마냐면 f의 3은 6이야. 이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1대1 대응이야. f의 1하고 f의 4의 크기가 비교되어 있고, 그 다음에 f의 2하고, 그 다음에 f의 4의 크기가 비교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4가 더 큰 거지 항상. 네, 4가 항상 더 큰 겁니다. 4의 선택지가 달라지는 거야. 4에 따라서. 알았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경우의 수를 따질 때 4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만 우리가 신경 써주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잠깐만. 또 뭐가 더 있나요? 4. 딴 거 없잖아. 4. 4, 4, 4. 4, 4, 4. 나 이렇게 풀었나 보구나. 4로 선택하면 안 되나? 잠깐 기다려봐. 꼭 이렇게 안 풀어도 되는데. 꼭 이렇게 안 풀어도 되는데. 근데 만약에 혹시 갑자기 든 생각인데, 이거는 그때 내가 스마트하게 생각난 거고, 아주 컨디션 좋을 때. 컨디션 좋을 때 생각나고. 혹시 이럴 수도 있잖아. 선생님 4가 기준인 것 같으니 5는 필요 없고 3은 사실은 필요 없는 거야. 이거는 그냥 이미 끝나버렸으니까. 자, 4가 기준인 것 같으니 얘네들 두 개를 놓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긴 하거든. 4가 이제 3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4가 3일 때, 4가 4일 때, 4가 5일 때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4가 3일 때 1하고 2가 선택하는 거를 4보다 작은 거에서 고르시고 5는 나머지 떨거지 중에 하나 보내면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스마트한 방법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일단은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5개 중에서 3개를 고릅니다. 알았죠? 얘네들은 누구 매칭이냐면 1, 2, 4 매칭 시키려고 3개를 고르는 거예요. 알았죠? 그 3개를 골랐어. 그러면 하나, 둘, 3개를 만약에 이렇게 골랐다고 쳐. 그러면 무조건 4가 제일 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큰 수의 4를 매칭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4가 제일 크니까. 알았죠? 그러면 내가 3개를 골랐으니까 1하고 2가 있을 건데 그 1하고 2가 이 녀석들이 들어가는데 1하고 2의 관계는 없거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가도 돼. 얘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도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도 상관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선택지 자체가 없으니까 곱하기 얼마를 하면 돼? 2를 하면 되는 거야. 얘는 1, 2의 선택이야. 그래서 얘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갔다고 쳐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갔다고 쳐봐. 그럼 마지막에 당연히 5는 2가지 남아있죠. 그래서 5는 2가지 보내면 됩니다. 5의 선택이죠. 그래서 경우의 수를 이렇게 만드는 건데, 이거 말고 나 딴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보시죠. 컨비네이션이랑 이런 거 잘 쓰셔야 되고, 혹시 경우의 수를 다르게 풀었어. 상관없어. 경우의 수를 만약에 다르게 풀었어.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이렇게 이거는 그냥 진짜 스마트한 가장 깔끔한 풀이죠. 줄이 한 줄이면 딱 끝나니까. 그렇지. 근데 이제 생각 안 날 수 있으면 노가다라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보시고, 밑에 문제 똑같습니다. 이거 어디 기출이더라고요. 막 하도 막아놔가지고. 얘는 좀 다르죠? 여기 지금 비교가 FA하고 FA4를 비교했고요. 그 다음에 FA, 똑같네. FA2하고 FA2야. FA4하고 FA5야. 근데 FA2가 더 큰 거야. 니들 감소 쪽으로 가면 좀 힘들어, 얘. 알았지? 증가보다. 똑같은 문제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 돼. 지금 할 게 있어가지고. 이제 나왔다, 씨. 야. 혹시 지금 멍 때리거나 딴 거 하는 사람들. 나 봐, 그냥. 이건 꼭 봐야 돼. 75번부터 78번까지 다 동일한 문제야. 75번부터 78번까지 다 동일한 문제야. 이거는 한 번 정도는 극복하셔야 됩니다. 꼭 극복해야 됩니다. 75번부터 78번까지는 한 번은 꼭 극복하셔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fx에 대한 이야기야. 그러면 fx가 fx야. 이건 쉬워. 잡아. 우리가 주로 다루는 게 ffx하고 fx야. ffx가 fx야. 이렇게. ffx가 fx야. 그러면 이 문제는 100% 그냥 fx를 t로 치환해서 풀면 돼. t 치환해서 ft하고
t를 만든 다음에 거기서 t를 다시 뭐 별표 네모가 나오면 다시 fx가 별표 fx가 네모인 그 x를 찾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건 그냥 흐름이야. 산수가 많아서 그런 거지 이 루틴이 어긋난 적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ffx가 fx야. fx를 t로 치환한 다음에 ft는 t라고 한 다음에 t를 구해가지고 그 t를 다시 fx로 돌려가지고 x를 내가 찾아내면 끝나는 거야. 이 흐름이야. 항상. 이게 머릿속에 딱 있으면 ffx는 fx는 엄청 쉬워. 근데 저게 뭔 말이야 라고 지금 하고 있으면 못 풀겠지. 어려운 건 사실이야. 산수가 많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ffx는 fx야 하는 문제는 다 저걸로 귀결돼. 자, 근데 여기에 지금 뭐가 나와 있냐면 ffx가 이제 x야. ffx가 x야. 이렇게 돼 있어. 그치?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합성을 2번 했더니 자기 자신한테 간다는 소리야. 합성을 2번 했더니 자기 자신한테 간다는 소리야. 근데 ffx가 x인 문제는 많은 문제에서 잘 봐봐. ffx가 x야. 이게 항상 성립하면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가 같은 거야. 그치? 근데 그건 역함수가 존재할 때 그런 거야. 다시. ffx가 x가 항상 성립한대 라고 말할 거면 fx하고 f의 역함수가 같을 때 그런 거야. 항등식일 때. 그치? 그거하고 지금 다른 거야,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항상 역함수가 존재하냐?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를 봤을 때 너희들이 이게 나왔을 때 생각을 조금 잘해줘야 돼. 왜냐하면 이게 정리되어 있을 때 이렇게 정리된 식이 있단 말이야. fx하고 f의 역함수 x가 같아. 그럼 fx하고 f의 역함수가 같아 라고 하면 잠깐만, 나 시간 써도 되냐? fx하고 f의 역함수가 같다 라고 하면 우리가 뭘 하냐면 첫 번째 다항함수에서 기울기가 y는 x하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이렇게 돼 있는 거. 다항함수에서 fx하고 f의 역함수 x가 같아. 역함수가 존재하는데 그게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가 같대 라고 하면 y는 x 같잖아. 식 뒤집어봐. 같지? 식 뒤집어봐. 같지? 두 번째, 우리가 유리함수에서 이런 걸 하죠. 점근선의 교점이 y는 x 위에 있을 때, 이때 뭔 말이야? 이렇게 y는 x가 있는데 이 위에 점근선의 교점이 있으면 이렇게 되니까 서로 역함수가 같다 이 말이야. 원래 함수와 역함수하고. 이렇게 되는 건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가 같다라는 건 거의 그냥 그 역함수가 존재해야 돼 일단. 그래 역함수 이야기를 할 거 아니야. 그치? 역함수가 존재해야 되는 거고 그건 항등식의 개념에서 항상 같다라는 뜻이야. 알았죠?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야.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가 같대. 그렇게 이게 그렇게 해석이 되면 이거야. 다항함수 아니면 유리함수 중에 있겠지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런데 모든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하는 게 아닌데 갑자기 나와. ffx가 x래. 그렇지? 그럼 니들 머릿속에 역함수만 있으면 1번만 있으면 풀이가 이제 안 돼 버리는 거야. 안 되는데 이렇게 된다고.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게 ffx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이제 밑에 거를 좀 생각을 해줘야 돼. 알았죠? 이제 뭐 언제 나오냐면 자,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 식에서 나오는 게 있다고. 식에서 너희한테 뭔가 해봐. 이렇게 하고 나오는 게 있어. 두 번째가 이제 벤 다이어그램에서 문제가 나오는 거야. 벤 다이어그램에서 이제 얘네들이 나오는 거야. 자, ffx가 x야. 물론 얘도 역함수는 존재하는구나. 역함수는 존재하는데 이런 개념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항등식 개념이 아닌 거지. 자, 봐봐. 벤 다이어그램에서 나오면 첫 번째는 이런 거야. 자기 자신한테 가면 돼. ffx가 x가 될 때 자기 자신한테 가면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 이걸 어떻게 쓰면 되나? ffx가 x인 걸 이렇게 쓰면 되나? fa가 a야.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통 해설할 때 이렇게 나와 있어. fa가 a인 경우야. 1을 넣었더니 1로 가고, 2를 넣었더니 2로 가고, 3을 넣었더니 3으로 가고, 4를 넣었더니 4로 가고, 5를 넣었더니 5로 가고, 서이나 가. 6을 넣었더니 6이 가. 그러면 뭔 말이야, 그게? 다 자기 자신한테 가니까 두 번 합성하더라도 자기 자신한테 간다 이 말이야. 잠깐 이해됐니? 그래서 얘를 벤담으로 확인하면 이런 거야. 어떻게? 이렇게 간다는 소리야. 그럼 어차피 두 번 합성하더라도 자기 자신한테 가잖아. 이게 첫 번째 케이스야. 제일 쉬운 거. 얘하고 똑같은 느낌.
1 넣었더니 1 나오고 2 넣었더니 2 나오고 3 넣었더니 3 나오고 이런 케이스인 거야. 알았죠?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이거야. F의 A가 B면 F의 B가 A인 거야. 내가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 짝꿍이 있는 거야. A하고 B를 한 세트로 보고 지들끼리 서로 교환해서 가는 거야. A가 B로 가고 B는 A로 가고 이렇게. 뭔 말이야? 이런 말이야. 1, 2, 3이 있어. 1, 2, 3이 있어. 1, 2, 3이 있어. 이렇게. 됐죠? 짝꿍을 정할 거야. 짝꿍을 정하는데 1하고 2가 짝꿍이야 라고 하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보내겠다는 소리야. 얘하고 다른 걸 찾아야 되니까. 이렇게 가지.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하고 얘가 이렇게 가니까 결국은 1은 땅땅땅 다시 1로 가지. 2는 땅땅땅 해서 다시 2로 가는 겁니다. 그럼 3은요? 자기 자신한테만 가야지. 이해됐냐? 그럼 이걸로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개수는 몇 개인데요? 라고 하면 X 표시라는 짝꿍의 개수를 내가 생각하면 되니까 3컨비네이션 2야. 짝꿍의 개수. 왜냐하면 2하고 2를 짝꿍을 만들 수도 있고 2하고 3을 짝꿍 만들 수도 있고 2하고 3을 짝꿍 만들 수 있거든. 이해됐죠? 그래서 3컨비네이션이 3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짝꿍을 만들면 된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이 짝꿍의 개수를 가지고 내가 저런 문제들을 풀면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게 합성함수 쪽에서 이게 두 개가 큰 전제, 안보다 큰 문제들이야. fx가 fx인 거하고 fx가 x인 건 아주 중요하게 계속 다루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구별을 잘해야 되고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꼭 알아야 돼. 그래서 fx는 fx인 건 이렇게 구하는 거고 fx가 x인 건 이렇게 우리가 해결한다라는 거고 두 개일 땐 무조건 짝꿍을 사용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fx가 x인 건 벤 다이어그램에서 많이 나온단 말이야. 이거는 좀 쉽잖아. 그냥 외우면 되니까. 너희들이 함수의 그래프에서는 다항함수하고 유리함수밖에 안 배우고 저거니까 외우면 되는 거고 이 벤 다이어그램에서는 경우의 수란 말이야. 이건 경우의 수의 문제야.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잘못 쓰면 겁나 틀린단 말이야. 엄청 힘들어 경우의 수는. 됐죠? 자, 그런데 여기 봤더니 이게 있어. ffx가 x인 거야. ffx가 x인 거지. 3개짜리가 x가 된 거야. 3번 합성했더니 자기 자신이 된 거야. 자, 당연히 얘도 케이스 1은 이거야. 케이스 1은 어떻게 되냐면 fa가 a면 되는 거야. 그러면 1, 2, 3이 있고 1, 2, 3이 있고 1, 2, 3이 있고 1, 2, 3이 있는 거야. 3번 해야 되니까. 알았죠? 그러면 싹 이렇게 가면 돼. 알았죠? 이해됐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짝꿍이 아니라 3명이 원팀인 거야. 이번에는. 알았죠? 여기는 짝꿍이란 말은 뭐야? 둘이서 원팀인 거잖아. 그치? 이렇게 ffx가 x가 되려면 세 원소가 원팀 하나면 돼. 하나 팀 그룹 이렇게 내가 생각하면 되는 거야. 지들끼리 치고받아야 돼. 벗어나면 안 돼. 뭔 말이냐? 이거야. 1, 2, 3이야. 1, 2, 3이야. 1, 2, 3이야. 1, 2, 3이야. 3번 가지. 이렇게 3번 가지. 그러면 저 3개를 한 팀으로 보는 거야. 저 3개를. 그래서 이렇게 가. 싹 이렇게. 그러면 싹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싹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 그럼 봐. 1, 3, 2, 1. 1은 1로 가지. 2, 1, 3, 2. 그래서 2는 2로 가지. 3, 2, 1, 3 이렇게 해서 3은 3으로 가지. 그래서 이때는 원소 3개를 뽑아가지고 지들끼리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봐봐. 얘는 한 가지밖에 없단 말이야. 1하고 2를 뽑으면 지들끼리 크로스해야 되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 원팀 만드는 방법이. 근데 이 녀석은 3개를 뽑잖아. 그러면 다시 한번 봐. 1, 2, 3, 1, 2, 3 여기까지만 적을 거니까 1, 2, 3 끝이야. 이제 내가 적는 게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이번엔 어떻게 가도 되냐면 3이 1로 가도 돼.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3이 1로 가도 돼. 그 다음에 이렇게 가고 이렇게 3이 1로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이렇게. 그럼 다시 봐. 1, 2, 3, 1 되지. 그 다음 2, 3, 3, 2 되지. 3, 1 되지. 그래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은 함수가 맞죠? 미쳤나 봐. 비슷해 보여서 이 녀석과 이 녀석 함수 다르지? 함수 다르잖아. 같냐? 1은 3으로 간 거고 얘는 3은 1로 아니 1은 2로 간 거란 말이야. 함수가 다르지. 다른데 가능하단 말이야. 즉 내가 원소가 3개의 그룹을 만들게 되면 그 자체적으로는 이 위에 거는 한 개씩밖에 안 만드니까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데 내가 얘네들 딱 선택하는 순간
몇 개가 되는 거냐면 두 개를 더 만들 수 있는 거야.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내가 살짝 고민해야 되는데 뭔 말이냐면 여기다 써도 되냐? 1, 2, 3, 4가 있어. 그래서 원소가 4개야. 그럼 내가 짝꿍을 만들어야 되니까 4 컨비네이션 3을 할 거야. 그럼 이렇게 3개를 묶고 4는 그냥 4로 가는 거야. 무조건. 알았지? 그럼 이렇게 3개를 묶었어. 이렇게 3개를 묶어서 4 컨비네이션 3 하고 끝내면 안 되고 거기서 곱하기 얼마를 해줘야 된다고? 2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야. 왜? 1, 2, 3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해됐냐? 그래서 ffx가 fx인 것까지, 아니 ffx가 x인 것까지 해서 내가 다 다룬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보시면 되는데 당연히 75번은 조금 그 FAO가 6으로 정해져 있어가지고 내가 이거는 해설을 한번 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갈 거고 왜냐하면 그 옆에 거를 해줘야 돼서 좀 더 어려운 걸 하겠습니다. 75번 됐고 75번의 유사문항이 76번이고 76번이 더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7번을 봅시다. 이거 경찰대 문제입니다. 경우의 수라서 그 확통해서 낼 수 있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경찰대에서 이게 나왔어. ffx가 x인가. 해설도 없어. 아 잠깐만 이거 다 적었냐? 나 지울 건데. 나 이렇게 정리 열심히 깔끔하게 해준 건 처음인데. 찍든지. 지난번 해설 강의에서 이렇게까지 ffx가 fx인가 하고 ffx가 x인 거를 하시고 ffx가 x인 것까지 다 넣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내 배는 찍지 말고. 알았지? 내 배는 찍지 말고. 자, 그 77번 해설 강의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뒤에 한 문제가 남았는데 그거는 빼도록 하죠. 빼야 되나? 봐봐. 안 나오겠지 라고 나는 믿습니다. 너희 선생님들을 믿기 때문에 안 나올 거라고 믿는데 또 모르니 1, 2, 3, 4, 5, 6이 있고요. ffx가 x입니다. 보세요. 이거 좀 어렵습니다. 봐봐. 1, 2, 3, 4, 5, 6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 2, 3, 4, 5, 6이 있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걸 3번 해야 되니까 한 번만 적을게. 4, 5, 6이 있고 1, 2, 3, 4, 5, 6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지 내가? FA가 A인 겁니다. 아시겠죠? FA가 A인 겁니다. 그럼 얘는 뭐밖에 없냐? 한 가지밖에 없어. 1은 1로 가고 2는 2로 가고 3은 이렇게 하니까 얘는 한 가지밖에 없어. 이건 좋아. 됐지? 이제 두 번째부터 보자. 자, 두 번째를 볼 건데 두 번째는 조금 더 무난한데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세 개를 고른 다음에 세 개를 고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세 개를 골랐다잉. 자, 두 번째는 4 컨비네이션 3을 할 거야. 계속 아까 했으니까. 이제 세 개를 고르는 건 알겠죠? 세 개가 한 팀이야. 세 원소. 자, 4 컨비네이션 3을 한 다음에 곱하기 2 하는 것까지도 알겠지? 알았죠? 근데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세 개를 골랐어. 그래서 너희들끼리 이렇게 해. 한 다음에 여기는 그냥 보내는 거야. 화살표 없이. 자기 자신으로. 이럴 수 있잖아. 이해됐죠? 그러니까 뭐냐면 세 개를 골랐 6개인데. 왜 4가 어디서 나왔대? 몰라 나도. 자, 6 컨비네이션 3이야. 자, 6개 중에 3개를 골라. 알았지? 그리고 지들끼리는 원팀으로 돌리는 거야. 자기 자신한테 안 가고. 자기 자신한테 가는 건 이미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3개는 자기 자신한테 보내는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곱하기 2 하면 돼. 끝이야. 40이야. 자, 여기까지는 무난해. 자, 이제 눈을 크게 뜨고 봐. 세 번째 할 거야. 자, 세 원소를 골랐는데 한 번만 더 쓸게. 세 원소를 골랐는데 그럼 나머지 세 원소도 있어버리잖아. 얘가 지금 6개라서 귀찮은 거야. 6개가 아니면 엄청 편한데. 자, 봐봐. 경우의 수랑 다 달라져. 세 원소를 했는데 얘네들은 이거는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갖는 거니까 아주 쉬운 거고 여기 세 개를 고른 다음에 얘도 크로스 할 거고 얘도 크로스 할 거야. 알았지? 야, 다시 봐. 얘도 크로스 할 거고 얘도 크로스 할 거라고. 서로 팀을 만들어서 크로스 할 거야. 자, 근데 내가 6 컨비네이션 3을 할 때 얘가 문제가 뭐냐면 6 컨비네이션 3 하면 그 다음 곱하기 2하고 또 곱하기 2 하면 되냐 이렇게 될 거잖아. 이렇게 하는 애들 많거든. 뭐냐면 자, 6 컨비네이션 3 뽑았어. 자, 그래서 뽑았는데 거기서 2개 만들 수 있대. 그치? 근데 그 밑에서도 2개 만들 수 있으니까 곱하기 하면 돼.
잠깐. 내가 뭔 말인지 모르지. 다시 봐. 6개 중에 3개를 골랐어. 자, 골랐어. 자, 근데 이 녀석이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라고? 2가지. 그치? 근데 이 밑에 있는 것도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고 다시 또 만들겠다는 소리야. 이렇게. 그럼 여기서도 만들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2가지.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얼마냐면 80. 그래서 틀리는 거야. 알았지? 경우에서는 그래 이래서 어려워. 왜 틀렸을까? 혹시 아는 사람 있냐? 맞아요. 이게 중복이 돼요. 알았죠? 중복이 일어나. 이게 뭔 말이냐면 1, 2, 3을 뽑은 거가 있잖아. 여기 6컨비네이션 1, 2, 3 뽑은 게 있지? 근데 이 6컨비네이션 하면 뭐 뽑은 게 있어? 4, 5, 6을 뽑은 것도 있는 거야. 이 안에. 그러니까 이 안에 이미 2번 다 해버린 거라고. 너무 많다 이 말이야. 이게 이렇게 생각이 돼. 분할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3개씩 내가 분할을 했어. 3개씩 분할을 했잖아. 똑같은 걸 분할하면 2로 나눈다며. 그거야 중복되기 때문에 나누는 거라고. 이해됐어? 내가 6컨비네이션 3으로 3개를 뽑은 거하고 6컨비네이션 3을 3개 뽑은 게 여기 다 들어가 있다는 소리야. 알았죠? 근데 얘는요? 라고 하면 여기도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올린 다음에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서로 구별이 돼 버린단 말이야. 알았죠? 근데 여기는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래. 그래서 이 문제 풀 때 엄청 조심해야 돼. 6컨비네이션 3 한 다음에 2분의 1을 꼭 해줘야 되는데 이게 너희들이 생각을 해. 분할의 느낌으로 가도 돼. 왜? 3개 이렇게 분할의 느낌으로 가도 돼. 알았지? 그래서 꼭 나눠야 된다고 알아야 돼. 이거 중요하다. 근데 나머지는 다 마찬가지야. 그래서 40이야. 답이 81이야.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 77번 FFX가 X인 거 한번 구해봤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한번 보시고 아마 78번을 너희들이 못 풀 것 같긴 한데요. 78번이 조금 그 마플 시너지에 있는 거야. 마플 시너지에 있고 좀 중요하긴 한데 이게 시험에 나왔는데 작년 시험에 일단은 그 디귿에가 FFX가 X인 게 나와 있어 가지고요. 걔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아마 이게 디귿이 틀렸거든요. 그래서 내가 디귿까지만 설명할 테니까 좀 봐봐. 왜냐하면 우리가 FFX가 X인 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자, 여기까지 이해됐냐? 자, 그러면 저기 디귿만 봐. 기억과 니은은 맞아.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어떤 원소 X에 대하여 FFX가 X이면 FB는 B인 집합 X의 B가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디귿 봐. 1, 2, 3, 4, 5가 있고 1, 2, 3, 4, 5가 있고 1, 2, 3, 4, 5가 있고 1, 2, 3, 4, 5가 있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야. 3번 했죠. 그러면 FFX가 X인 게 하나가 존재한다라는 말은 일단은 내가 이런 걸 찾진 않겠다는 소리야. 내가 지금 저게 발레를 찾아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그냥 답이잖아. 있네.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하지 않겠다는 뜻이야. 어떻게든지 안 해보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먼저 이렇게 하는 거야. 세트를 하나 정해. 5 컨비네이션 3, 5 컨비네이션 3 이렇게 3개를 구하는 거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가는 걸 하나 구할 수 있지. 자, 그러면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냐면 어떤 원소는 이거를 만족시키는 거야. 왜냐하면 얘가 다시 계속하죠. 그래서 1이 어디로 가는 거야? 마음이 급하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1이 1로 갔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 FB가 B인 상태로 간 건 아니지. 그리고 나서 밑에서는 어떻게 해버리면 돼? 이렇게 가면 돼. 이런 발레가 존재. 그래서 디귿번이 틀린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디귿번 문장이 FB인 B가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거든. 존재 안 해도 나는 만들 수 있다라는 거야. 여기서 다시 봐. 어떤 원소 X에 대하여 이게 성립하면 FB는 B인 거야. 이건 무슨 말이야?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고 이런 애들이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존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야. 존재하지 않아도 내가 이걸 만족하는 애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이면 또 달라져. 이거 모든은 아니거든. 여기 4, 5는 모든이 안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4, 5는 제일 만족하지 않거든. 1, 2, 3만 만족하는 거지. 이해됐죠? 그래서 6번 틀렸습니다. 이해 뭐가 마음에 안 들어? 자, 정리하시고요. 디귿번 한번 보시고 이거
그 마플 시너지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 고딕으로 돼 있는 거 마플 시너지의 겁니다. 고딕체로 돼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79번하고 80번 여기 나와 있는데요. 여기 그 하나만 하나만 더 볼게요. 79번에 이건 외우라고 했지 내가. 제발 외워. 79번 내가 뭐 외우라고 했냐? 아, 내가 이 문제 하려고 그랬구나. 미안해. 10분까지 하고 시작. 그 79번에서 내가 이거 꼭 외우라고 그랬지. 제발 외워. 알았지? FN하고 FN 플러스 1이 FN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건 이렇게 문장을 해석해야 된다고 그랬죠. FN하고 FN 플러스 1을 만났을 때 이게 더 크다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고. 알았죠? 원래 문제는 얘가 없어. 얘가 없어. 그러면 고3 문제가 돼. 그러니까 이게 중복 조합 문제야. 중복 조합. 그래서 원래는 얘가 없어. 이렇게. FN이 FN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게 이제 중복 조합이야. 등호가 성립하면. 근데 그건 우리가 고3 과정이라 안 배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다 쓸데없이 더하기 1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거 과정으로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 유사문항 찾잖아? 그럼 다 고3 문제 나와. 중복조합 문제가 나오본다. 저 밑에 등호가 있는 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로 우리가 바꿔주는 거야. FN이 FN 플러스 1로 된다. 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경우의 수인 거 알죠? 내가 이거 해설 답지하고 다르게 했다. 답지처럼 풀면 안 된다. 알았지? 내가 해설한 거 봐야 된다. 볼 수 있으냐 모르겠다. 81번은 노가다라서요. 화이팅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한번 보시고요. 일단은 여기까지 조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합시다.